자, 기업 진단 지도에서 제1과목인 여기서는 섹션을 제1장으로 구분했습니다. 산업 경영학입니다. 산업심리를 먼저 보고 이걸 하면 훨씬 편하겠죠. 자, 봅시다. 전체를 인강을 듣고 목차를 한 10회 정도 보면 이게 생산 용어가 사실 그죠? 문제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망각곡선이 있다는 것은 전체 100문항 이내로서 이렇게 1시간 내에 독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위주로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은 이렇게 나름대로 이해력을 배양하면서 노력했으면 개설에서도 응용문제에 대비한 서적입니다. 따라서 전문 서적은 볼 필요 없겠습니다. 여러 서적을 포함해서 거기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컨트롤해가고 맞을 수 있긴 해요. 또 문제의 분수가 유사성을 감지하고 오히려 하면 제 1과목보다도 점수가 높을 수 있습니다. 1과목은 이제 뭡니까? 이게 산업 관련 법령인데 법령에서 많이 점수 따겠죠. 그렇지만 큰 기업에 있는 분들은 올해도 이 과목 더 쉽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공학 동안 이 경험을 해보면 긴 문장의 전체를 파악하기 좀 힘들다. 그래서 이 방법을 이렇게 실천하면 자연스럽게 이해 폭과 응용이 배양될 것이다. 그래서 심한크게 결정적인 키로 작용되죠, 그죠? 그래서 너무 기업 진단 지도에 주눅이 들 필요 없이 공부를 하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험자 입장으로 역지사지 개념으로 출간되어서 이렇게 상당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약 정리하고 따로 노트를 작성하면 시간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럴 필요 없다, 그죠? 그래서 주로 이제 형광펜 여러 가지 이제 펜을 통해서 또 볼펜에 4가지 색이 있습니다. 샤프도 있는 볼펜이 있죠, 그죠? 그런 한 7,000에서 9,000원 됩니다. 그리고 최대한 스피드를 통해서 그죠? 이렇게 학습을 해야 되고 보통 이제 이 과목은 보면은 기업 진단에서는 보통 기술자들은 7일간 3일 정도 보고 시험에 가지고 그죠. 그래서 스마트하게 섹션처럼 이렇게 색조 화정을 시키라는 그런 개념을 보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다음날 이렇게 여러분 중점적으로 본 것을 20초 정도 보고 휙 넘기세요. 이 주관식 학습이 아니다는 얘기죠. 이 절대로 주관식 학습처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또 폼 잡는 공부는 그래 맞지만 시험장에 가서 아리송하니 인강 듣고 재복습하고 5일 정도 지나면 30분만 대충 보세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보라는 얘기죠. 그 실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객관식은 또 시간이 많다고 절대 학습하는 게 아니더라고. 여러 개 다 회독하면서 두뇌에 차곡차곡 쌓는 무의식 지역으로 내용 정리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죠. 그래서 바로 실천하는 얘기죠. 이유불문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자, 봅시다. 자, 1장의 1섹션을 보면 섹션 전체 1권까지가 나오는데 약 81문제예요. 보면 인적 산업심리학 개념의 요소에 대한 이야기가 리더십까지 해갖고 10문항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2장 1장의 두 번째 섹션에서 노사관계관리에서 교섭을 어떻게 하느냐, 노사관계 어떻게 하느냐, 협상이 어떻게 하느냐 이죠. 한 9문제 정도. 그 다음에 조직에 대한 관리 개념이죠. 조직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고, 유기직의 사업부제, 이렇게 매트릭스 조직이 어떻게 하냐, 그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기능이라든지, 행동, 그 다음에 학자들, 그죠? 막스 베버 이런 학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의사결정 어떻게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 행동론이 있습니다. 조직 행동론에서 네 번째 섹션에서, CWB, 이렇게 반생산적 업무 행동이 뭐냐, 그 다음에 프렌치란 레이본에 대한 권력의 원칙이 사회적 권력, 그 다음에 예를 줘가지고 어떤 학습인이 뭐냐라는 이야기, 또 옳은 것은 뭐라고 조직 내에서 어떤 부분화 문제라든지 시민 행동에 대해서는 유형의 5가지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5번째 생산관리 시스템인데 재고, 재고의 형태, 공장의 품질 경영,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대량 공해가 테일러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0분까지 되어 있고 1장의 6섹션에서 생산 시스템의 설계 운영입니다. 이번에 이제 포트 CPM 해갖고 프로젝트에서 어떤 대형 공사에서 많이 쓰죠, 그죠? 이런 차트 그림을 통해서 하는 거. 그다음에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보기를 주어가지고 단축 일수이 뭐냐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지트라고 일본에서 그 생산을 빨리 하게 해서 그런 방법, 토요타 생산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MPS가 뭐냐,
그다음 수요 예측을 어떻게 하는 시계열 분석, 그야말로 생산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열 분석의 생산 시스템, 그다음에 신기 개발 제품, 그다음에 생산 시스템 어떻게 하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다음에 1장의 7섹션에서 생산관리 최신 이론에 관련된 거라서 뭐죠 이게? 다마이를 봅시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6시그마 많이 하죠, 그죠? LG에서 성공을 해갖고 한전에도 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6시그마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죠. 모토로라부터 뭐 시금류 제도에서 공급 사설까지, 그죠? SCM에서 또 ERP, 요즘 ERP 많이 하죠. ERP 회계에서 많이 하지만 또 전체적으로 하기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게 조금 이렇게 이론적이 좀 부족한 부분에서 핵심 보충인으로 전체를 81문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번 봅시다. 인적 자원관에서 기능 또는 활동에 관련 설명 옳은 것은, 자, 문제 해석부터 봅시다. 직접 보상은 그야말로 직접 한다는 이유가 연금이라는데, 연금 보험 학자금 지원 내용인데 요거는 틀렸다는 얘기죠. 직접 보상이라는 것은 임금과 성과에 관련된 인센티브로 있고, 간접에서는 서비스, 복지후세, 연금, 연금이 뭐냐? 보상, 간접 보상이 들이기 때문에 틀렸다 그 얘기죠. 보험, 유급관리, 주차상, 체력장애인의 이용권을 간접 보상이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직무평가라는 것은 목표 실적에 비교해서 기여도를 판단한 것이다. 이건 틀렸다. 왜 틀리냐면은 상대적 가치, 상대적 가치를 정하는 체계적 방법을 말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현장 직무계에서 그죠? 직무순환제, 도제라든지 멘토링 등이 있겠죠. 이거는 맞아요. 그 다음에 직무 분석에서 장래 인적 자원을 파악해서 인력 확보라든지 활용의 개선 계획을 한다. 그것은 틀렸다. 왜 틀리냐면 직무 분석이라는 직무를 분석한다. 그에 말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 경력 개발, 법적 문제, 수행 평가, 종업원의 선발, 모집, 인력 개발이죠. 그죠? 훈련, 임금 책정을 해서 필요한 것이고요. 자연 수요를 파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에 대한 어떤 조직원에 대한 경력이라든지 법적 문제 그런 것을 평가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직무기술서 내용은 직무를 전공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작업자의 지식과 특성, 능력을 문서를 만든 것이다. 이건 틀렸다는 얘기죠. 왜 틀리냐면은 직무 분석을 통해서 얻어진 이렇게 직무의 성격과 내용, 직무의 이행 방법, 직무에서 기대되는 결과, 가압 요건을 중심으로 정리해놓은 문서다 해서 틀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옳은 것에 이렇게 직무 분석 정리 이게 대한 이게 3번. 요거 맞죠, 그죠? 요거 맞다는 얘기죠. 자, 봅시다. 두 번째, 인사공과에 대해서 그런 것은 이 박스 안에 기억니은 띠끌려 이런 것이 힘들어. 대체적으로 이제 문제를 쭉 분석해 보니까 내용이 좀 복잡하고 하는 것은 문제가 긴 것이, 그죠? 예를 들어 5번이 많은 점수가 답이 많더라고. 그렇지만 이거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봅시다. 자, 모두 옳은 것은 주로 이제 박스 안에서 모두 옳은 것은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그죠? 자, 카플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 노트나 주장 BSC 우리가 산업심리 했죠, 그죠? 네 가지 관점이다. 이렇게 재무 관점, 고객 관점, 네 가지 요인은 뭐냐? 재무 관점, 고객 관점, 내부 프로세스 관점이다, 얘기죠. 그다음에 학습 성장의 관점이다. 외부 환경 점검이 아니고, 그죠? 틀죠, 그죠? 내부 프로세스의 관점이다. 그래서 틀렸다. 그 다음에 목표, MBO, 단점의 하나가 뭐냐? 그건 이미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건 아니다는 얘기죠. 왜 아니냐면은,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가능하죠. 목표를, 그죠? 어떤 목표를 제시하고 나서 피드백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건 이미 잘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바스, 행동기준 평가법. 이거 산업신이 했죠. 그죠? 거기에서는, 기술, 중요 가압, 선정, 가압 행동 순위 아니고, 그죠? 어떻게 하냐? 처음에 이제 뭐든지 위원회를 구성하겠죠. 그 다음에 쭉 열거를 하죠.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건 카테고리를 정한다. 범주화력이죠. 어떤 범위까지 하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중요사건을 재분류를 한 다음에 중요사건 등급을 시키고, 그 다음 확정 실시다.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디귿하고, 리얼, 디귿, 체크리스트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렇게 옳은 것을 할 수 있게 대부분 전통적 고객부에서 달리, 전통적 고객 달리 평가라든지 평가센터 ACM에서는 미래의 잠재 능력에 바를 수 있는 인사고법에 이걸 맞고, 체크리스트 제도하는 방법에서는 평가자의 성과, 능력,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단어라든지 문장을 선택해서 하는 인간고법입니다. 그래서 두 개는 맞다는 얘기죠. 그죠?
그다음에 요 맞는 거 요 두 개를 보시고 거기서 카플란이라는 목표관리법, 행동기저법에 틀린 이유 그죠? 그것도 같이 이어오십시오. 그래서 문제가 얼마든지 꼬아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3번 봅시다. 인사평가에 설명 옳지 않은 것을 봅시다. 자, 옳지 않은 것을 그렇게 이 5번이 틀린데 5번이 왜 틀리냐면 BSC 평가 방법이라는 것은 연간 재무 성적 결과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이것은 아니다는 얘기죠. 그 평가법은 이 BSC는 생산, 영업, 설계, 관리 부분의 미래 가치, 그죠? 를 창출하도록 관리하는 목적을 하라고 했죠. 균형잡이 성과 측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개 재무와 비재무 지표, 결과 과정, 내부 예보, 노사 간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도구이다. 그래서 5번이 틀렸다. 나머지는 다 이렇게 같이 암기하십시오. 서열, 평가 정도, 바스, MBO 이거 다 맞아요. 그래서 5번이 틀렸기 때문에 5번의 해석도 같이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4번 봅시다. 다음에 박스에서 내용을 옳은 것은 봅시다. 관리 직급의 직무 자원을 다들 평가하고 장안 수행 평가 방법 사용하고 다수의 평가자를 평가한다. 자, 이건 3번이 이렇게 인사 고가 방법에서 인사 서열화 방법이라는 것을 봅시다. 서열화 방법은 주로 관리 직급에서 평가시키죠, 그죠? 그래서 다양한 수행을 평가를 하고 다수의 평가자를 평가하고 업적보다 사람 중심의 평가 가능성이 높아요, 서열화, 그죠? 예를 들어서 김상무가 이상무보다 올라고 회사에 CEO하고 더 가깝다 뭐 그런 얘기죠. 피고가자의 상대 비교를 통해서 서열화 시키는 그런 거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3번이죠. 그 다음에 5번에서는 업무 수행에서 평가 준거. 준거는 이야기하는데 어디 기준은 아니죠, 기준. 개념 준거, 실제 준거를 보면 이때 준거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봅시다. 자, 우리 저기 뭡니까 이거 산업심리에도 이걸 조금 했을 겁니다만 다시 보면은 준거란 것이 사람 사물 사건 평가할 때 어떤 기준이라는 얘기죠, 그죠? 개념 정보라는 이론 정보인데 실질을 측정할 수 없는 추상적 개념인데 그 자체로 측정이 불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현실적인 요인을 변환시키게 되고 준거 구체성이라는 것은 실제 정보를 평가한다는 얘기죠. 실제 정보라는 건 측정할 수 없는 개념 정보를 측정이 가능토록 저희들을 변환하는 것으로서 연구자가 측정하는 그런 정보겠죠. 정보 결핍이라는 것은 실제 정보하고 개념 정보 차이 나겠죠. 그 차이다. 실제 정보에서 개념 정보가 결핍된 정보다는 얘기죠. 실제 정보의 신중한 선택은 정보 결핍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으나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떤 감소는 시킬 수 있겠죠, 그죠? 증거 적절성이라는 것은 실제 증거하고 개념 증거가 일치할 정도다 그 얘기죠. 실제 증거, 개념 증거 간의 일치가 크면 클수록 증거적 적절성은 이렇게 일치도가 크다면 당연히 증거 적절성은 당연히 커지겠죠. 오염이란 그 말만 그 오염이에요. 실제 증거와 개념 증거 관련해 있지 않은 그런 부분이다. 실제 증거가 실증과 개념 증거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측정하는 정도로서 편파가 오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답은 증거 설명 아닌 것이니까 이건 1번이 틀렸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거 같이 좀 알아주세요. 같이 이거 시험에 잘 나오죠, 그죠? 6번 봅시다. 경력 개발에 옳은 것은 설명을 뭐냐 물어봤어요. 이렇게 보면 해설을 보면은 경력 개발에서 옳은 것은 맞으니까. 격리 정책이 접어들 종업원이 보여주는 반응은 4가지다. 이거는 맞아요. 정책위에 접어들 때에 종업원들이 보여주는 반응의 유형은 크게 방어, 절망, 성과 미달령, 이상형으로 크게 내면 방절성이 이렇게 이거 있죠, 그죠? 샤인이라는 사람은 개인의 경력의 유형의 5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관리, 기술, 안정, 창의적, 자율성, 지향을 요구에 유형의 5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홀의 경력 단계 모델에서 중년의 위기가 나타나는 단계는 확입 단계가 아닌 유지 단계다. 유지 단계. 그다음 이중 경력으로서 개인이 이 조직에서 경험하는 직무들이 수평뿐만 아니라 수직적 배열에 있는 경우이다. 이건 틀렸다는 얘기. 뭐냐면은 조직에서 개인의 경력이 관리자의 경력을 쌓게 하면서도 그 분야의 전무적인 경력길로 만들어주는 것이 이중 경력 단계라는 얘기죠.
이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큰 기업에서 신입사원인데 그 신입사원이 가이드뿐만 아니고 경력을 쌓게 하면서 그분의 전문 경력으로 만들 수 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어떤 CEO의 뭐 아들, 딸 같은 거 있죠. 뭐 조카 그런 분들이 돌아와서 이중 경력을 쌓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경력 욕구는 조직이 이 개인의 기대하는 행동에 추가하는 경력 관리하고 경력 방향에서 추가하는 결정이다. 이건 틀리다. 왜 틀리냐면은 경력 욕구는 조직이 개인이 기대하는 행동의 경력 결과이다는 맞아요. 맞는데 그 경력 욕구는 개인 자신이 추구하는 경력 방향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고, 그죠? 경력 방향은 반드시 개인이 자신이 추구하는 방향으로만 결정이 안 된다. 이야기죠. 그 다음에 개인의 경력 욕구란 것은 개인과 조직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옳은 것은 경기 정책에서는 반응, 방어, 절망, 성과, 이상형으로 구분된다. 나머지도 그죠? 해설이 중요한 게 해설에서 계속 문제가 나오고 하니까 각각에 대해서 해설에 대해서 해석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거꾸로 이렇게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잘 좀 암기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암기를 자꾸 보면 됩니다. 그게. 자, 리더십 법칙, 리더십. 리더십 이론에 대한 그 책이 엄청 많죠. 그거 다 하면 안 되니까 우리는 주관식이 아니고 객관식이라는 얘기죠. 옳은 것은. 자, 해석해 봅시다. 행동이나 상황이나 특성이라는 거 봅시다. 행동에서 미시간 대학에서 연구한 직무 중심 리더에서는 인간적 측면을 갖고 이렇게 동업 중심 리더들은 부하의 업무 관심을 갖는다는 규정에서 이건 아니죠, 그죠? 부하의 인간적인 측면 관심에 더 있죠, 그죠? 이게 그래서 틀렸다는 얘기고, 그래서 요기 맞다는 얘기. 부하의 인간적인 측면 관심에 더 많다 하는 거죠. 상황 경로, 목표 이론에서는 상황 행동, 지시적 리더십이라든지 리더 행동을 지시를 한다든지 지원적, 참여적, 성취 지향적 리더십으로 불린다. 이거 맞아요, 그죠? 하나, 둘, 지시, 지원, 참여, 성취, 지향 리더십으로 상황 이론에서 목표 경로, 상황 경로 목표 이론에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성 이론에서는 이렇게 여러 특성을 어떤 특정한 방향성을 보유하면서 집중될 수 없다. 그래서 모두 효과적인 볼 수는 없어요. 효과적이라 설명했기 때문에 아니다는 얘기죠, 그죠? 그다음 행동이는 이제 오하이오에서 연구한 이렇게 리더 보아서 관계는 상호 신뢰 형성 어렵다. 행동이라서 그것은 상호 신뢰가 형성이 더 쉽습니다. 그래서 틀리기 때문에 이 상호 신뢰 형성이 더 쉽다는 것으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상황의 이제 기본 모형은 기본적으로 부하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정도가 상황의 특성에 맞게 달라질 필요가 없다고 가정했다. 그것이 아니고 상황의 이론에서는 달릴 필요가 있다고 가정을 밑에 깔아놓고, 그죠? 주변에 깔아놓고 형성된 모형이다. 그래서 옳은 것은 했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죠. 상황 이론에서 이렇게 경로, 목표 이론 중에 상황이 이론인데 그래서 경로, 목표 이론은 리더 행동을 지시적 하나, 지원적 둘, 참여적 뜻이 성취 지향적 리더십으로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요거 내용도 그죠? 뭡니까? 해설 내용도 좀 잘 여러 번 읽어보고 이렇게 문제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조금 바꾸면 헷갈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그냥 암기를 하십시오. 암기를 그냥 쫙 암기하지 말고 여러 번 보세요. 제 강의를 듣고. 쭉 보고 책 보고 쭉 보고 이렇게 보면 금방금방 이해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스가 더 힘들겠죠. 봅시다. 리더십 이론에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했습니다. 이거 박스 많은데 봅시다. 자, 하나씩 이제 설명해 봅시다. 해설을 보면은 자, 블레이크하고 머튼 리더십 관리 격자에서 일하고 사람의 관심이 모두 높이면 이상적이다. 근데 뭐 사람의 관심 높고 일에 관심 많다. 둘 다 그죠? 구구란 이야기인데 현실적으로 거의 없죠. 그죠? 일단 뭐 관리자 이렇게 높은 분들은 CEO 분들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죠? 많이 노력하죠. 자, 관리 격자 이론에서 관리 그리드 이론이라고 보는데 모두 이제 리더 행동을 그리드 계량 수치한 이론이다. 그래서 뭐 81가지 99, 80이라고 99,
81가지 예, 그 리드가 있더라. 그래서 5가지를 분류되는데 11, 19, 15, 91, 99 그런 얘기죠. 1 하는 것은 뭐 사람하고 생산에 뭐 무관심하다. 리더는 자신의 직분의 유지에만 관심 있다. 그래서 많이 관한 해석 얘기죠. 자, 19형은 인기형이다. 사람에 관심이 많다. 그냥 이지. 사람과 생산에 대해서 관심이 크고, 그러니까 구조원은 친밀감 유지한다는 얘기죠. 5형은 중도형이고, 과업형은 이렇게 일을 우선한다. 그냥 얘기죠. 그 다음에 99형은 서로 이쪽 저쪽 아주 이상형이죠. 이상형 리드 만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많이 없기 때문에 기업에 따라서 좀 신입사원들이 많이 괴리를 가지고 그죠. 상호실을 존경, 구성원과 가업 달성 목표에서 상호 어종관계를 중시한다는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니언을 보면 피들러라는 분이 리드 상황이 일어나면은 이렇게 뭐다 인간 중심 리더가 과업 취향보다 효과적이다. 아니요, 인간 중심적으로 하는 것보다 목표 중심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처음 이제 기업을 이제 창업을 했을 때거든요. 그래서 피드의 리더십 상황을 보면은 리더십 상황에 가면 상황이 호의적일 때는 가업 지향형 리더가 인간 중심 리더보다 효과적인 리더입니다. 근데 스타일은 가업 지향과 관계 지향을 구분하는데 가업 지향은 가업 성취에 주목한 통제형 리더십 스타일이고 관계 지향은 원만한 인간 관계 리더십을 한 리더십 스타일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리더 부하의 일은 부하 교환이 일어나면은 이렇게 효과적인 리더는 믿을 만한 부하 내에서 집단을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집단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우선권을 준다는 얘기지. 그래서 경력개발 지원에 특별한 배우한다 하는 건 맞아요. 자, 변혁적 리더십은 주장한 학자가 베버란드 번스 바스가 있는데 거래적 리더 반대되는 리더의 모델이 다니죠. 그 리더는 하이자에게 업무 지시를 한다. 그럼 책임과 기대감을 명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업무 성과에 대한 대가도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하이자를 하면 가업의 목적에 달성한 중요성을 인식토로 해갖고 집단 조직의 전체의 이익을 업무에 갖도록 매진하던데 리더가 아닌 하이자가 예외적인 상황에 개입도록 가능하도록 이렇게 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리더십이죠. 그 메슬로 욕구 단계 몇 개인데 6단계지. 6단계 이런 적응을 시키가지고 하이자가 동기 유발을 의식 수준에 동기 유발하는 의식 수준을 상승시키도록 하는 그런 얘기죠. 하이자로부터 기대 이상의 성과를 이렇게 획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꾸 칭찬하면 의외로 성과를 좋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적 리더십은 기대되었던 성과만을 획득하죠. 그래적 리더십하고 비너기 리더십하고 서로 이제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죠. 위해진 상황에 대해서 하이자가 개입을 하자. 그죠? 부하가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상 시스템을 미끼를 좋은 미끼를 줘야죠. 그죠? 자, 카리스마 리더십은 강한 인상관리, 매력적인 비전 제시, 동기부여를 발생하는 리더다. 그래서 답은 2번이다는 얘기죠. 2번이요. 요 기획 뒤끝 미음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박스가 상당히 그죠? 내용이 많죠. 그죠? 내용이 많고 고르기 힘듭니다. 그런 것은 해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설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박스를 보면 훨씬 편하게 볼 수 있겠죠. 다음 9번입니다. 자, 리더십 상황이 이론에서 가장 적절한 것은 봅시다. 해설을 보면 이상적인 리더십 스타일은 인간에 대한 관심과 생산성에 관심이 모두 높다. 아니죠, 그죠? 이렇게 리더십 상황 격자는 상황 이론입니다. 상황 이론의 설명 아닌 즉 내용은 맞으나 요구 문제의 조건은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리더십 행위 이론의 가리 격자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그래서 요거는 이상적인 리더십에 하는 것은 이 관리 격자에 대한 이론을 설명하기 때문에 아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하우스라는 사람이 리더십을 지시적, 후원적, 참여적, 생산적 구분한다. 이거는 하우스는 리더를 먼저 종업의 특성하고 작업 환경 때문에 분류하고 다음에 이제 적합한 리더십 스타일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틀렸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전제적 리더보다는 민주적 리더가 높은 성과를 경향이 있다. 이건 아니죠. 그죠? 민주적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죠. 그죠? 의사 사회라는데 군인 사회에서 민주적으로 하면 막 저기 쳐들어오는데 이리 방어하고 저리 방어 여러 전략이 있겠죠. 전략이 있으면 서로 민주적으로 하면 싸워도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아니다는 얘기죠. 그죠? 이건
리더십 상황 이론에 대한 설명 안에 행위 이론에 대한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허시라는 분하고 블렌차드 상황 모형에 의하면 리더 부하 간의 관계와 부하의 성수에 따라서 리더십 스타일이 달라질 필요가 있다. 이건 아니다, 이제. 리더 부하 간에 사는 허시와 블렌차드의 성향보다는 피들러라는 사람이 주장한 이론에 대한 상황 변수라는 얘기죠. 막 헷갈립니다. 조금 이게 그러니까 학자가 어떤 학자에 대해서 리더십의 이론이 자꾸 이래가 있는데 그런 것도 어차피 사람도 알아야 돼. 그런 것이 이게 산업 경영에 그런 문제가 자꾸 나오죠, 그죠? 그럼 피들러는 이렇게 리더십의 상황 변수라서 가압 구조와 이렇게 지휘 권력을 제시하고 있다. 그건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이 설명되어 있죠, 그죠? 가장 적절한 것이니까 결국 뭐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니까 이것이 오보이 맞추고 있다고 보죠. 다음 10번입니다. 리더십에 관한 것은 옳은 것은 맞습니다. 옳은 것은. 자, 해설을 봅시다. 리더십 행동에 의해서 리더의 행동은 상황의 조건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본다. 이건 아니다는 얘기. 리더 행동에 따라서 집단 본선들이 리더를 선정하며 리더의 역할과 리더십이 결정된다는 그런 일이죠. 이렇게 행동 이론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특성 이론. 리더십의 특성이는 좋은 리더라는 것은 리더십 행태에 대한 훈련에서 육성될 수 있다고 본다. 이건 아니다, 이제. 리더십 행동에 따라 좋은 리더가 행동에 대한 훈련에 의해서 훈련을 통해서 좋은 행동이 나온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리더십 상황이 일어나서 리더십은 리더와 부하 직원들 간의 상호 작용에서 다를 수 있죠. 그거는 맞죠, 그죠? 그다음 헤드십이라는 것은 뭡니까? 조직 구성에서 선출된 관리자가 발휘하기 쉬운 리더십을 의미한다. 이건 아니다는 얘기죠. 조직 구성원들이 아니고 어떤 외부에서 경영층에서 이제 지명해서 이렇게 관리자가 발휘하기 쉬운 리더십을 의미하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프로그램 전문가다 하면 그 전문가가 외부에서 왔다는 얘기죠. 그 사람이 그분이 주도해갖고 리더십을 발휘해갖고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그런 얘기죠. 그죠? 헤드십은 최고 경영자의 민주적 리더십을 의미한다. 민주적이 아닙니다. 이거는 당연하죠. 이게 뭐냐? 지명으로 통한 통제적 리더십이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옳은 것은 이렇게 상황 이론에서 리더십은 리더와 부하 간의 상호작용에서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